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포토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의 이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거칠게 깎아낸 문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글자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렸죠. 그래서 알파 채널과 그 다음에 필터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즉 그 그라디언트 맵들을 이용해서 글자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그 글자의 배경이 되는 밑바닥 배경과 그 다음 그 위아래로 튀어지는 특수한 어떤 질감 효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좌를 먼저 들으신 분들은 이전 강좌를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 텍스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배경은 글자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배경 또한 글자와 비슷한 색감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정경색을 먼저 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적색으로 바꿀 건데요. 이 값은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그 주황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0에 180 정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R 값은 0 값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꾸는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필터의 클라우드 명령으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럴 때는 그 클라우드, 즉 다시 말하면 필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색감은 정경색과 배경색이 혼합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색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명령을 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렌더의 클라우드 명령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저와 함께 만들었던 젓갈색과 그 다음에 주황계열의 형태가 이렇게 음영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컨트롤 F키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질감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만드셨다면 이 배경에 입체감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터에 렌더의 라이트닝 이펙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트닝 이펙트 다음에 텍스처 채널은 넌 값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렌더의 라이트닝 이펙트에 그 레드 값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서 살짝 이렇게 빛이 빛날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질감 표현을 좀 해주는, 그래서 이 원의 어떤 그 넓이나 길이, 폭,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빛에 들어오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입체감이 그 배경에 이렇게 입혀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의 이미지를 좀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커브나 레벨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좀 더 밝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어둡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으로 구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레벨의 커브의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잡아당기면 어두워진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곡선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좀 더 어둡게 할까요? 네. 그다음에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었으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그대로 커브 값이 적용이 되지 않는 값을 그대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상단에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 스크래치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상단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 눌러보시면 그 브러쉬 상단에 삼각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서브 옵션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메뉴가 나타낼 수 있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쭉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스몰 썸네일이 나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리셋, 제가 브러쉬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몰 썸네일, 라지 썸네일, 스몰 리스트, 라지 리스트, 그 다음에 스트로크 썸네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트로크 썸네일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는 그 브러쉬의 그 지름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는 브러쉬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형태가 쭉 화면상으로 진행이 되고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서 작업을 할 것은 기본 브러쉬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드라이 미디어 브러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브러쉬 프리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탄이나 콘티 등으로 드로잉한 듯한 수작업 효과의 브러쉬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펜드를 하게 되면은 기존 브러쉬에 추가가 되지만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 저희가 지금 선택한 것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시냐면 한 20 정도에 가시게 되면 이게 그 헤비 스미어 왁스 크레이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또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꼬릿말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어 왁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글자와 비슷한 질감의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울퉁불퉁한 느낌은 글자의 드랍시에요. 베벨 앤 엠보스의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왔기 때문에 레이어 3번이 아니라 레이어 1번, 즉 글자가 있는 이 빈 공간, 그죠? 이 빈 공간을 저와 같이 브러쉬로 이렇게 채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색감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조각이 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브러쉬 형태가 이렇게 중첩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인을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셔야 이게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중첩을 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첩을 시키면 브러쉬의 그 조각으로 파인 그런 어떤 형태가 좀 굵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중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과는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 이렇게 다가가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 중첩이 되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첩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다 보니까 중첩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경계면을 어느 정도 라인 선상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이 브러쉬의 요 경계면 어느 정도 따라서 브러쉬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중간중간 비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저랑 채우시면 되니까요. 관여치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그 금이 나오는 금광에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정경색과 배경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또 잘라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타이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입체 효과를 거칠게 표현해서 그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글자 따로 그 다음에 지금 저와 함께 그렸던 이 부분을 따로따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기능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또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40에 480 사이즈를 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다시 크롭 툴을 이용해서 리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 배경을 좀 크게 줬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굳이 크기를 또 640에 480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랍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크랍 툴을 누르시고요.
크롭 툴 누르시고 반드시 상단을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리셋 값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럴 때는 클리어 값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리셋 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크기만큼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디아블로 2라는 그런 게임 회사에서 만든 그런 뭐 인트로 영상의 메인 타이틀, 글자 타이틀 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 자체는 상당히 뭐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어떤 필터와 그 다음에 어떤 기능과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뭐 짚어드린다면 가장 먼저 글자를 입력한 이후에 글자의 전체 자간과 그 다음 부분 자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선택한 이후에 채널로 가서 알파 채널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알파 채널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글자를 약간 울퉁불퉁하게 약간 불규칙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글자 영역 내 글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텍스트의 질감을 필터의 렌더의 클라우드 명령 그 다음에 또 글자의 배경이 되는 글자 밑에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것 또한 뭘로 만들었다. 필터의 렌더의 클라우드 명령과 그 다음에 라이트닝 이펙트를 이용해서 질감 표현을 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글자화 되어 있는 이미지, 즉 이미지화 되어 있는 글자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림자와 베벨 앤 엠보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 올라오게 입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 다음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깎인 거라든지 아니면 정과 망치를 이용해서 돌을 이렇게 깎아낸 듯한 그런 모양 형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채널과 패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널과 패스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필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2차적으로 저장된 공간, 즉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공간을 임의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반면 패스는 그렇지 못하다. 대신 패스는 저장된 공간에 어떤 선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면의 어떤 모양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저장하는 것은 둘 다 같지만 저장한 그런 영역을 인위적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는 영역이 채널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변형하는데 그 선의 어떤 효과라든지 아니면 면에 대한 어떤 효과를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이 패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